10월 23일 목요일 EFL 챔피언십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스완지 포메이션은 4-2-3-1이며 비포트니크는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이 탁월하고 순간적인 방향 전환으로 상대 수비를 흔드는 능력이 있다. 로날드는 측면에서의 폭발적인 돌파와 함께 컷인 후 슈팅 전환까지 자연스러운 흐름을 보여준다. 갈브레이스는 빌드업 구간에서 패스 타이밍을 조절하며 중원 전체의 템포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맡는다. 스완지는 볼이 위치한 지역에 다수의 선수를 배치해 수적 우위를 만드는 전략을 구사한다. 이 과정에서 상대 압박을 자연스럽게 분산시키며 점유율을 높여 경기 주도권을 확보한다. 또한 중원에서부터의 짧은 패스 전개가 활발해 하프 스페이스를 침투하는 이선 자원의 움직임이 돋보인다. 전환 시에도 조직적인 압박으로 세컨드볼을 회수하며 다시 점유를 이어가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다. 홈에서는 경기 템포를 자신들의 리듬으로 끌고 가며 점유율을 통한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이어간다. 퀸즈파크 포메이션은 4-2-3-1이며 코네는 폭발적인 드리블, 돌파로 하프라인 이남에서 전진성을 높이지만 마무리 연결이 일정하지 않다. 카라모코 덴벨레는 속도와 개인기에서 강점을 지니지만 팀 전술과의 호흡이 완벽히 맞지 않는다. 사이토는 측면에서의 크로스는 정확하나 수비 가담이 느려 팀 밸런스를 흔드는 약점이 있다. QPR은 수비 라인을 높게 유지하려 하지만 빌드업 단계에서 볼 순환 속도가 느려 압박을 받으면 실수가 잦다. 중원에서도 커버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압박 회피가 늦어 세컨드볼 점유율이 낮은 편이다. 특히 상대가 수적 우위를 형성하면 블록이 쉽게 밀리며 중원 장악에서 고전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공격 전개는 개인 돌파 위주로 단조롭고 후반으로 갈수록 템포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스완지는 점유율 중심의 전술적 완성도와 수적 우위를 활용한 패스 전개로 경기의 흐름을 지배할 것이다. QPR은 전개 템포가 느리고 압박 회피가 불안정해 마인드와 피지컬 모두에서 밀릴 가능성이 크다. 결국 스완지가 홈에서 자신들의 템포를 유지하며 안정된 경기 운영으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와포드 포메이션은 3-5-2이며 경기 내내 강한 전방 압박으로 상대를 몰아붙이는 것이 전술의 핵심이다. 이랑 쿤다는 빠른 스피드와 폭발적인 돌파력을 앞세워 측면에서 위협적인 움직임을 이어가고 있다. 셰룸고르는 피지컬을 활용한 포스트 플레이로 팀의 공격 템포를 유지하지만 압박 참여 시 후방 연계가 매끄럽지 못하다. 카옌베는 중원에서 압박과 커버를 동시에 수행하며 템포를 높이지만 전환 상황에서 위치 선정이 불안정하다. 와퍼드는 경기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를 흔들지만 최종 수비 라인을 지나치게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뒷공간이 넓게 노출되고 상대의 빠른 역습을 맞받아치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특히 3백 간격이 벌어지면서 중앙 커버가 느슨해지고 페널티 박스 근처에서 실점 위기가 자주 발생한다. 홈 이점이 있더라도 수비 밸런스의 불안정함은 경기 후반부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웨스브로 포메이션은 4-2-3-1이며 월레스의 스피드와 몰럼비의 전환 패스가 공격 전개의 중심이다. 헤게보에는 최전방에서 수비 라인을 압박하며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결정적인 마무리 능력도 갖추고 있다. 월레스는 순간적인 방향 전환과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며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으로 경기 흐름을 바꾼다. 몰럼비는 중원에서 템포 조절과 전환 패스를 동시에 수행하며 빠른 공격 전환의 중심축으로 기능한다. 웨스트브로미치는 역습 상황에서 2부터 3패스 만에 전방으로 연결되는 빠른 패턴을 자주 구사한다. 이 과정에서 월레스가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고 헤게보에가 세컨드 찬스를 노리는 구조가 완성되어 있다. 전술적으로 안정적이며 라인 간격이 좁고 조직적인 수비 전환으로 실점을 최소화한다. 또한 교체 자원의 질적 수준에서도 웨스트브로미치가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와퍼드는 홈에서 공격적인 압박을 이어가겠지만 수비 뒷공간 노출이 경기 내내 약점으로 작용할 것이다. 웨스트브로미치는 월레스의 스피드와 몰럼비의 전환 패스를 앞세워 경기 리듬을 완전히 장악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 경기는 와퍼드의 공격 리스크를 웨스트브로미치가 정확히 파고들며 원정에서 값진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 렉선 포메이션은 3-1-4-2이며 무어는 전방에서 폭넓은 움직임과 타이밍 좋은 마무리로 팀 공격의 중심축을 담당한다. 카카체는 측면에서 왕성한 활동량으로 오버래핑 타이밍을 잡아내며 공격 전개 시 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맡는다. 오브라이언은 전형적인 메잘라 형태의 움직임을 보여주며 중앙에서 측면으로 대각선 침투를 시도해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스타일이다. 특히 오브라이언의 침투 타이밍과 패스 방향 전환은 렉섬 공격의 핵심으로 순간적인 공간 창출 능력이 뛰어나다. 그는 상대 미드필드 라인과 수비 라인 사이의 좁은 공간을 공략하며 무어에게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만들어내는 패턴을 자주 보여준다. 렉섬은 전반적으로 템포 조절이 뛰어나며 볼 점유율을 기반으로 짧은 패스 전개를 이어가면서 상대 수비를 끊임없이 흔든다.
300 구조 속에서도 중원 숫자를 유지하며 세컨드볼 장악력과 빌드업 속도 모두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렉섬은 공격 시 공간을 넓히고 수비 시 라인을 타이트하게 유지하면서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 형태를 보여준다. 옥스퍼드 포메이션은 5-4-1이며 랭크셔는 중원에서 제공권과 세컨드볼 싸움에 강점을 보이는 자원이다. 프와에타는 좌우 전환 패스를 시도하지만 볼 터치가 불안정해 전개 과정에서 실수가 잦다. 브레너건은 수비형 미드필더로서 전환 속도는 느리지만 수비 집중력은 준수한 편이다. 옥스퍼드는 기본적으로 5백 라인을 유지하며 박스 근처에서 수비 블록을 형성한다. 하지만 하프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늦고 윙백의 복귀 속도가 느려 측면 공간이 자주 열리는 약점을 보인다. 특히 상대가 중앙에서 측면으로 볼을 전환할 때 압박 타이밍이 어긋나며 크로스 차단 시점이 늦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로 인해 파이널 서드에서 상대 공격수에게 결정적인 찬스를 허용하는 경우가 잦다. 따라서 이번 경기에서도 오브라이언의 메잘라 무브와 무어의 박스 안 움직임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렉섬은 오브라이언의 침투 움직임과 무어의 마무리 감각을 통해 전방에서 다양한 공격 패턴을 전개할 것이다.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는 공격 루트가 완성도 높게 이어지며 옥스퍼드의 수비 강역을 무너뜨릴 가능성이 크다. 옥스퍼드는 수비 전환 타이밍이 늦고 대응 속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렉섬이 전술 완성도와 템포 조절에서 확실히 앞서며 홈에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3-4-1-2 전형을 기반으로 한 수비 중심의 팀이지만 최근 실점률이 지나치게 높다. 리그 10경기 동안 무려 22실점을 허용하면서 경기당 2골 이상 내주는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로우는 전방에서의 압박 가담은 성실하지만 세컨드볼 회수 이후의 연결이 부정확해 역습 전환이 원활하지 않다. 카다마르테리는 순간적인 돌파력은 좋지만 공격 지역에서의 결정력 완성도가 떨어져 유효 슈팅으로 이어지는 장면이 적다. 베넌이 중원에서 경기 템포를 조율하고 있지만 후방 빌드업이 끊기는 순간 압박에 쉽게 노출된다. 특히 수비 라인의 강력 유지가 일정하지 않아 세트피스 수비에서 마크미스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저하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박스 안 크로스 상황에서 실점 가능성이 높다. 미들즈브러는 3-3-3 전형으로 공격 전개와 세트피스 활용 능력이 모두 뛰어난 팀이다. 코지미르 자예프는 측면 돌파 이후 정확한 크로스로 동료에게 찬스를 만들어주는 능력이 탁월하다. 슈크로프는 팀의 핵심으로 정교한 킥과 날카로운 프리킥 능력을 통해 경기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선수다. 실제로 박스 근처 프리킥 상황에서 슈크로프의 킥 한 방은 언제든 실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스칸데로프는 중원에서 볼 배급 능력이 좋으며 공격 전환 속도도 빠르다. 이런 전개 중심축 덕분에 미들즈브러는 전방 압박과 중권 장악력 모두에서 리그 상위권에 속한다. 특히 측면 윙백의 오버래핑 타이밍이 좋아 셰필드의 측면 수비를 지속적으로 흔들 수 있다. 슈크로프의 킥 정확도와 코지미르자예프의 돌파가 결합되면 셰필드의 수비 집중력으로는 막기 어렵다. 셰필드 웬즈데이는 수비 간격 붕괴와 실점 패턴이 반복되고 있으며 경기 흐름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카드가 부족하다. 반면 미들즈브러는 세트피스 완성도와 공격 전개 모두에서 리듬이 안정적이다. 결국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미들즈브러가 압박과 킥 정확도로 경기를 지배하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다. 저희 소통방에서는 조합픽 및 경기 정보를 365일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댓글 확인하시고 소통방은 텔레그램으로 운영됩니다. 구독, 좋아요, 추천하기 누르시면 적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 누르시고 보다 빠르게 분석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적중을 기원합니다. 가정의 앞날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